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란 석유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할 정도면은 전쟁도 불사하는 매서운 그런 한국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덴만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르무즈 이런 해협에서 한국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육해공, 그러니까 땅, 바다, 육지 통로를 완전히 이러한 보급로를 차단해서 고사작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식에.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트럼프라는 대통령 인물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한다면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막대한 피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할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원래 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멸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도 한국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참전을 하라. 참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란의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일본도 그렇고, 이기 때문에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앞으로 45일 빚기 남아있지 않다. 지금의 경제 파탄이 직전에 있다. 그러면은 나라가 파탄에 빠지는 것은 곧 전쟁보다 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 비례한다면은 전쟁을 선택해야 된다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제 죽을 나이가 됐지만은 남북 통일이 지금이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북 간의 전 세계에서 분쟁 국가로 남아있나. 악의 축이 하나의 악의 축이다. 이란, 북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 통일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에요.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유럽의 독일처럼 자유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대가를 치를 만큼 치러야 통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통일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 통일도 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해서 전 세계에 갈라치게 하는 그런 행태를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미국령으로 아메리카 국기를 꽂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를 통제할 수가 있죠. 그게 중국도 그렇고 그 갈라치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를. 미국은 절대로 호르무즈 통과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나라만 호르무즈 해협을 허가를 하겠다. 이란이.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를 없애버리고 이 중국의 위안 하나, 그 다음에 러시아 돈으로 기축통화 대신 물품 결제를 하면은 통과해 주겠다.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선박을 가장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는 선박도 있다. 그런 그 비겁한 나라들의 행태를 하지 말아요. 제발. 완전히 석유 에너지가 끊겨서 나라가 파탄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를 해서 한국의 매서운 나라다. 지금의 천궁2 이런 무기도 전 세계에 놀랄 만큼 무기 진화가 최첨단 무기가 미국에 못지않다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란하고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통과를 안 시켜준다. 주한 러시아 대사한테 얘기를 해서 한국이 뭐 미국하고 동맹 국가긴 하지만은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란하고 뭐 크게 서로 아주 나쁜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 한국 배를 통과시켜다와. 그렇게 이제 주한 이란 대사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 본국에도 허가를 한번 요청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면은 결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 함정 보호 차원에서 참전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출항을. 미국에서도 출항하라. 최후 통첩으로 주한 이란 대사한테 본국에도 연락 한번 해봐라. 한국이 가장 그 이란 석유의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45일분밖에 석유가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레드라인 설명을 해서 우리는 45일이면은 완전히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국가가 파탄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국에 통보를 해서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켜주면은 함정을 출발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 해서 이란 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본국에 연락했는데 안 된다 하면은 그때 함정을 보내서 참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정 보호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출항을 하겠다. 그리고 이란을 직접 공격하거나 참전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완전히 인식을 시킨 다음에 한국의 매서운 그런 본보기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뭐 헌법 뭐 국회 몇 조항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체면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이 지금의 불안기에 사람이 좀 그것도 있잖아요. 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압박감도 있고 좀 덜렁대고 너무 차분해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용에 빠져도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죽을 때가 됐지만은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통일이 됐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통일이 되려면은 참 전쟁 없이, 유혈 사태 없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한국하고 북한 이 기회에 통일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큐바도 공산국가지만은 큐바도 접수하고, 베네수엘라도 접수하고, 이란도 접수하고, 러시아란다. 북한도 비핵화로 완전히 만들고, 그리고 한국하고 통일시키고,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비핵화를 논의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지면서 통일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전쟁이, 어차피 통일은 대가를 치러야지만은 통일이 됩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죽기 전에 통일을 하든지, 우리나라가 만일에 통일이 되면은 세계 강국이 됩니다.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북한에도 지하 강물도 많고, 우리나라가 그 반토막적인 분단된 국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그리고 이란에서 하는 그 얘기를 보면은 너무 유치해요. 미국에서 얘기도 했지만은 너무 그 이란 정부의 그 수장들이나 수반들이 너무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가 좀 아둔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감정만 북돋우잖아요. 장난을 치는 거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은 중국 돈으로 수입 수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나라들은 통과시켜 주겠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껌값 놀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정치하는 애들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감정만 키우잖아요. 감정만 키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미국이란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육상을 통해 아니면 해상을 통해서 미국의 초음속, 그 고체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걸 전부 다 암암리의 그 차후에 그 베네수엘라 그 작전을 한 이후에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급습을 해서 접수한 다음에 그 벙커 버스터를 이란에 몇 번 때리고 이란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이란을 또 공격할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포트폴리오 지역에다가 모두 감춰놨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지금의 현대전이라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보력이에요. 먼지 같은 것을 분산해가지고, 먼지 같은 그런 분진들이 사람의 옷에 붙어서 정보를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사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최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정보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전속결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거는 미국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란하고 저렇게 앙숙이 됐나. 러시아, 중국에서 많이 퍼주고, 참, 나라를 우호 국가로 만드는 참 타고난 기술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러시아는 에너지 국가들하고, 우방 국가로 서로 좋은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어떤 역사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런 기술도 국제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꼭 군사력만 있다고 해서 줄을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는 땅을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의 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살기 힘들고 태풍, 섬나라라든가 완전히 그 나라의 지정학적으로 너무 환경이 나쁘다.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기는. 그러면은 미지의 땅을 많이 사가지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많이 땅을 사가지고 확보한 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분단 국가 중에서 남북한이 갈려 있는 것은 제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살아서 통일이 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집니다. 옛날 우리가 남북한 6.25 전쟁 때문에 결국은 남북한이 갈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6.25 사변이 났을 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회담에서 38선을 휴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분단이 됐는데, 그때 끝장을 봤어야 합니다. 그때 끝장을 봤어야지만 되는데, 그때 끝장을 보지 못하면 오늘날 같이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지만 통일이 된다는 얘기죠.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핵무기도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국이 핵 확산을 억제하는, 누구가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기가 있어요. 핵이 생산이 돼가지고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그걸 핵무기를 제거하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의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이때를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큰, 이보다 몇 배, 몇 천 배 대가를 치러야지만은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술이 또 있지요.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런 수반의 제도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총리제 대통령,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같은 데는 주석 수반, 이런 대통령 수반 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참수 계획을 세워서 목을 잘라서 죽인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핵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포섭을 해서 제거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파들이 있긴 있지만은 최고 책임자를 계획을 해서 참수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핵무기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라.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지시는 받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세계적으로 전체 포섭을 잘해서 참수를 하더라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포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체를 몰살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핵무기 가진 나라들의 그 핵 확산 해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겠지요. 지금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약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개발되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 제거를 할 수 있는 해제 방법도 있고, 이란처럼 아직 핵무기 완전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은 나라는 또 핵 확산 금지를 막기 위해서 제거하는 방법도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걸맞는 핵 제거 시나리오를 정해 가지고 제거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원래 그래요. 원래 약한 나라는 장기전을 하는 게 유리하지요. 그리고 돈 많이 들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전속결이 가능하지요. 제공권을 우선 확보하잖아요. 전쟁에서 제공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공권 다음에 이제 보병, 육상 상륙을 해서 육박전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는 로봇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가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하고 로봇하고 섞여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이 봤을 때 적이 진짜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인간하고 혼합을 해서 육상 상륙 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이란이 전 세계를 통제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의 이란에서 이제 지도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전 세계의 에너지라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이 모두 골고루 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조물주라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든 사람을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탄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 하늘이 내린 전 세계 땅에 있는 지하자원은 전 세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개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잡고 인질로 잡고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그 섬을 처음으로 공격을 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여러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도 매파 대통령이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 섬을 처음으로 석유 인프라는 공격하지 않고 건설 인프라만 공격을 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이란에서 선별적으로 그 유조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국제사회의 나라들로부터 감정을 폭발시키는 행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는 마음에 든다고 통과시켜주고 어떤 나라는 안 된다. 이게 갈라치기 한다는 거지요. 그럼 전 세계 나라들, 국민들은 더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가장 이란에서 의존도가 높은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한국 유조선을 통과 못하게 되면은 한국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됩니다. 이게 1년, 2년, 3년 이상 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어느 정도 경제가 무너지면은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 참전해야 된다는 명분이 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만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군사력을 기르는 것은 나라의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명을 제1순위로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 법전인 헌법에서도 가장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호르무즈 유조선을 기름을 사오고 팔고 하는 호르무즈 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란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을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이 왜 명분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이 이란을 친 것을 국제법상 합법하느냐 아니면은 불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거들나게 생기고 나라가 완전히 재생 불가능하게 완전히 경제가 파괴되기 전에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제1 목표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한테 주한 이란 대사 있잖아. 대사인데 얘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긴급하다 한국이. 그러니까 이란을 치기 위해서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어선을 유조선을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됩니다. 미국이 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제 쪽으로 가야 해요. 원래는. 그런 한국의 매서운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북한도 전 세계에도 한국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란 핵 제거,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이란 비핵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미국만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세계 종말을 맞이할 위험한 그런 무기들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 나서서 하는 것이지, 미국이 뭐 이란을 뭐 전부 다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목적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관이 90% 이상 나오는 섬을 완전히 유전 시설, 그 다음에 유전 인프라,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 모두 완전히 박살낸다. 그 섬 전체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폭격을 해야 한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나쁜 말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서는 세계 질서가 항상 이런 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대통령이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란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깔끔하게 미국 국민이 지지율이 높게 좋은 전쟁으로 끝낸다면은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자동 스톱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비핵화를 하자고 그러면은 응합니다. 이란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대1로 옛날에는 실크로드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개국 미국 기축통화 달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위안화 중국 돈으로 전 세계 90% 80% 기축통화를 중국 돈으로 하겠다. 그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달러 기축통화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뚝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서 이란 우두머리 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고 기름을 사가려면은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하면은 통과시켜 주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감정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이란을 완전히 미국이 접수하고 그 다음에 큐바도 접수하고 베네수엘라도 접수하고 중남미도 접수를 하고 그랜란드도 접수하고 이렇게 역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한다면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비핵화 성공, 그 다음에 남북 비핵화 성공,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공동 소유 재산으로 등록한다든가 그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든가.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의 에너지 통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유로 비무장지대, 거기는 공격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로 남겨둔다는 세계 유엔 헌장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란 전 세계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해서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애당초 발본색원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내가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다는 얘기죠. 모색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도 비핵화를 해서 비핵화를 하라 하면은 또 안 하고 분쟁이 일어날 건 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 통일도 좀 해결이 되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회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당히 분쟁 관계에 있는데 신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눈이 불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잘된 보안이 되어 있는 자국의 보안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이 시기 쪽으로 봤을 때는 미중 회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